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아주 거센데요. 그 갈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미향 당선인의 정계 진출입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다시 눈길이 가는 게 바로 공천 과정인데요. 이번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학교로 돌아가신 겁니까? 예, 지금 이제 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문 문제가 아니라 다시 네. 정당 이야기를 좀 여쭈려고 다시 네네. 모셨습니다. 오늘은 좀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그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이거 하나는 좀 전제하고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게 이용수 할머님이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뭐 배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네네.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윤미향,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이 2012년 19대 총선 때 이제 비례 신청을 냈는데 당시 윤미향, 그러니까 정대협 대표가 말렸다. 말렸는데 네네네. 이제 와서 윤미향 당선인이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님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던 것 아니냐. 결국은 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이런 같네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윤미향 그 당선자가 그 당시 할머님에게 권유하지 않았던 것은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연세가 80을 넘으셨던 네. 나이인데 예. 이제 그런 국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라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어제 이제 그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이용수 할머님에게 국회의원이 되지 않고도 그 뭐 일할 수 있어요라는 취지의 발언, 그다음에 네네. 다른 할머니들이 싫어하세요라는 발언이 네네네. 단순히 어떤 이용수 할머님의 당시 연세를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어떤 주제에 있어서 또 당시 뭐 처음 시장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뭐 어쨌든 할머님들의 그 개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실 몇 번 안 남으셨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정치에 참여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제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고 더욱이 연세가 80을 넘으신 분께서 네. 이제 비례로 나간다 그랬을 때 예. 제가 오히려 할머님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저라도 전 막는 게 좀 자연스러웠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그 대표님의 이제 개인 네네네. 의견이라고 이제 네. 그렇게 그 전달을 해드리면서 자,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어떻게 해서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네네.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네네. 일단은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제 소수 정당 케이스가 있고 두 분.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비례 공천을 주기로 일찌감치 결과 확정이 됐던 11번부터 부터. 일곱 명의 이제 비례 후보가 있었고, 근데 3번부터 10번까지 이른바 시민사회 대표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시민사회의 소수 의견을 대변할 만한 분들. 그럼 네. 분들로 그럼 이건 민주당이 주도한 공천입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주도한 공천입니까? 네, 당연히 더불어시민당이 그 주관을 했고 네.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 진행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사실 뭐 그 당시 상황을 뭐 조금 그 아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 원래는 소수당이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그 10석을 투석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빈 곳에 8분을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그 더불어시민당은 그런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후보를 정할 수는 없고 시민들의 그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거의 그 남은 시간이 한 2, 3일이었습니다. 네. 그랬을 적에 그냥 무작위로 이 추천을 받기보다는 최소한 저희 당이 출발할 때 했던 것처럼 네.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이라든지 네. 뭐 종교개혁도 있고 이런 그런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좀 대변할 만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소수당으로서 원래 이 취지를 살리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했을 적에 자연스럽게 이 그 정신대 위안부 문제가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목소리로 충분하지 않았다. 네. 또 뭐 그 당시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가습기 그 유족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문제. 네, 살균제 희생자 유족분들 혹은 뭐 세월호 유족분들 다 그 너무 그 국민들의 염원에 비해서는 제대로 처리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자분들을 먼저 우리가 그 선정해서 그 부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때에 이제 이 정의원이 당연히 그 거론되었었고 네. 누구도 뭐 이 정의원에서 비례 후보를 그 낸다는 것에 반대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랬을 적에 그럼 어느 분이 가장 그 대표적일까?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건 역시 누구도 그 이론 없이 그 윤미향 씨다. 예를 들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의견을 대변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실 그 분야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측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 분야를 사람의 대변할 분을 찾고 싶은데 좀 연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뭐 중소기업 그 무슨 조합이 있는데 네. 제가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거기 연결받아서 제가 찾아가서 후보 좀 부탁드리고 뭐 이런 과정을 한 2, 3일 내에 했을 때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뭐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께 그 이번에 이 저희가 그 후보를 심사하니 서류를 내주십시오 이런 연락이 갔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풀어야 되는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뭐 개혁 과제일 수도 있고 현안일 네네. 수도 있는 어떤 네네. 중요한 어떤 그 의제들을 이제 먼저 선정을 해놓고 네네. 이거를 풀기 위한 적임자를 한번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받는 걸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좀 뽑자 네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은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그 취지를 듣고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아니면 더불어시민당에서 뭐 낙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네, 그렇게 뭐 그렇게 딱 날라서 말한다면 더불어시민당에서 그 분야의 대표자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시민사회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그렇죠. 자체 판단에 따라서 네네. 아, 윤미향 당선인이 제일 좋겠다. 네, 그래서 신청해라, 네. 서류 내라 네. 이렇게 요청을 들어간 심사를 겁니다. 해보겠다. 예.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시 윤미향 그 당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뭐 그쪽도 어쨌든 그럼 논의해보겠다. 네. 저희로서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그 후에 이제 서류를 받은 셈이죠. 그러면 논의에 그러니까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서류를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 들어갔을 때 네네네. 그 첫 번째 답은 논의해 보겠다라는 것이었고 네네네. 그러면 서류를 내겠다라는 답은 얼마 만에 온 겁니까? 그건 실무적인 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그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그 후에 네. 서류가 접수됐다는 보고는 이제 받았고요. 네.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네.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숨가빠서 신청 전에 이용수 할머니와 의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목이 있어서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완 다음에 네네. 내부 논의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용수 할머니하고는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논의 과정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럼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해결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선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그러면 정의연, 윤미향 어떤 이사장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는 그러면 애당초 배제가 됐던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당시 거의 뭐 9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네. 그거 막 자연스럽다 그럴까 혹은 뭐 제가 그거 뭐 나이에 대한 어떤 차이나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그 90세 이상의 분이 비례 후보로 된다는 건 아예 뭐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기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민주당의 한 당직자가 말하기를 윤미향 당선인 영입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제가 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거는 좀 그쪽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 저희가 뭐 이 민주당의 그 지지자의 표로서 저희 후보자들이 이제 당선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저희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정당들과는 늘 긴밀한 그 협조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야를 선정하고 후보가 선정됐을 땐 예. 당연히 그 참여한 정당과의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이러한 명부가 우리는 선정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그런 어떤 그쪽에 지지자의 표가 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사전에 알려줬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네. 사전이라고 하는 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8명의 비례 후보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인지 아니면 네네네. 그 전 단계인지 그게 그건 궁금해요. 선정된 이유죠, 당연히. 선정된 예. 이후. 그럼 윤미향 당선인도 비례 몇 번으로 포함이 됐습니다라는 게 다 결정이 된 다음입니까? 그것은 공심위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네. 뭐 그 내역이 이제 순서 같은 것보다는요. 그 내 구성이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과연 그 민주당에서 지지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네네. 지금 오늘 나온 보도가 뭐가 있냐면 그 정의연의 한경희 사무총장 네.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과 비례 후보 순번 투표 등을 관리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민주당에서요. 예. 아, 네네네. 혹시 관련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럼 이거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공천과 한경희 사무총장의 선거관리위원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다.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다시 이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일각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정계 진출을 그러니까 좀 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보고 그러니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른바 배신 프레임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초해서 네네. 윤미향 당선인의 정계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배신이라는 말씀에 담고 있는 함의는 그 사실 부부도 30년간 같이 살면 각종 애증이 깔리게 되는데 네. 더욱이 지금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이분께서는 정치의 뜻도 가지셨던 분으로서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 네네, 예. 그분의 입장에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어떤 두 분간 혹은 그 30년간 얽힌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들처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라든지 예, 좀 더 세계 알려야 될 이야기를 반영해야 될 활동가의 관점에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만 해도 설왕설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영수 할머님의 그런 말씀은 그 할머님의 생각으로서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윤미향 당선인의 정계 진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네. 말씀이 그러니까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비례대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혹시 검증은 좀 거쳤습니까? 그러면요. 공심위가 사실 지금도 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네. 민주당보다도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내용 사실을 확인하고 예. 이제 그래서 뭐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사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지금 뭐 과연 그 당시 검증이 제대로 했냐라는 내용을 실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의연의 네. 회계를 뭐 네. 지금 문제되는데 그 네. 검토도 하지 않았느냐 뭐 네. 이런 등등의 그 관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후보 중에는 뭐 국방부 소속도 있었고 네. 뭐 이 대한 변협 소속도 있었고 세계은행 소속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소속했던 단체의 회계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만큼 공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의 활동의 내역을 보지 네. 그 단체의 뭐 회계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뭐 충분히 알겠네요. 그러면 개인 재산과 관련해서는 혹시 네. 들여다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네네네. 그 네. 의혹 가운데 하나가 네. 뭔가 그 지금까지 어떤 뭐 이제 집을 5채를 샀는데 토탈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네네네. 샀다라고는 의혹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되고 했던 부분이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런 건 들여다보셨습니까? 뭐 제가 공심위원이 아니랬으니까 뭐 그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그분이 살아오신 뭐 20, 30년간에 5번 이사가 있었고 네. 그거를 뭐 이 현금으로 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무슨 뭐 그 대출 관계나 이런 보고가 없다면 뭐 한 20, 30년간의 5번의 이사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걸 또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왜 여쭤봤냐면 네네. 이제 후보의 그러니까 그 선관위 신고 내용 중에 재산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의무적으로 이제 신고하게 네. 돼 있으니까 당연히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이것도 검증이 되니까. 네, 됐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지금 언론 주도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게 좀 다른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네. 질문을 드렸던 거고. 내용은 막 비슷하겠습니다. 아마 해석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팩트는 똑같은데 네. 해석을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나 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상당 부분은 근거 없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좀 더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논의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였습니다.